오늘은 주택 임대와 건강보험료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강보험료가 없는 이 피부양자, 이 자격을 유지하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근데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건강보험료는 바로 증가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지난번에 이런 영상을 올렸었죠. 이 영상에 달렸던 댓글이에요. 이 댓글의 내용은 뭐냐? 아주 단정적으로 피부양자 탈락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요약하면 임대료로 인한 연간 수익 금액이 내가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1,000만 원, 등록하지 않았으면 400만 원이 넘어가게 된다면 피부양자가 탈락된다는 거예요. 그 이하라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할 수 있는 요건이랑 예외적인 경우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400만 원이 넘거나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해서 꼭 피부양자가 탈락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내가 그걸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 어떤 분들은 또 다른 내용에 대해서 댓글을 올릴 것 같다고 예상되는 글들이 있는데 그 경우 또한 아주 좋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혀 다른 측면에서도 아주 좋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오프라인 강의에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라인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이 정보를 공개하는 범위와 깊이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걸 테니까요. 어쨌든 어떤 법률의 근거에서 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지를 알아야지 예외 규정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보험료 크게 어떻게 나누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구분하고 있거든요. 이 지역가입자란 건 뭐죠? 이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대요. 결국 이게 한 세트죠.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니까. 피부양자가 되려면 많은 요건들을 충족해야 되거든요. 아주 많고 법률 또한 복잡하지만 그 중에서 소득 요건만 보도록 할게요. 이 소득 요건 중에 뭐가 있냐면요. 사업 소득의 요건이 있어요. 사업 소득에 어떤 요건이냐? 이게 건강보험법 시행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피부양자를 유지하려면 이 소득 요건 중에 사업 소득이 없을 것이란 이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주택 임대 소득은 사업 소득이거든요. 이 사업 소득이라는 판단 기준이 뭐죠? 소득세법에서 주택 임대 소득을 사업 소득으로 구분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죠. 내가 주택을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으면 전 소득이 있는 사람인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소득의 의미는요. 내가 벌어들인 돈에서 관련된 비용을 차감한 이 이익의 개념이에요. 내가 만약에 임대를 줬는데 그 임대 자산을 청소하는 관리비가 있다면 그 비용을 차감한 후에 순수한 이익이 사업소득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이 주택임대 사업자의 이 소득세 과세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많아서 잠깐만 살펴보면요. 주택수가 한 채인데 월세를 받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죠?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은 한 채인데 저는 다른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주택이 몇 채죠? 한 채죠. 월세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저는 임대소득이 과세되지 않겠죠. 비과세라는 건 이 건강보험료 또한 무관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내가 주택이 두 채라면 그때 월세를 받는다면 과세라는 거예요. 내가 주택이 두 채인데 둘 다 전세로 주고 있어요. 나는 또 다른 전세에 살고 있죠. 그러면 나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택이 세 채인데 전세를 줬다고 하더라도 과세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어쨌든 이 주택 임대 사업 소득이 0이라면 결국 주택 임대로 인한 이 이익 금액이 0이라면 피부양자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있는 임대료,
댓글에서도 달렸잖아요. 얼마일까요? 사업자 등록을 하잖아요.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그렇다면 1,000만 원이면 필요경비율이 있거든요. 정해졌어요. 60%로. 그럼 소득 금액이 얼마죠? 400만 원. 근데 이 사업자 등록을 한 이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도 적용해 주죠. 아주 좋은 혜택이네요. 그래서 이 400까지 적용하면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대상 금액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수익 금액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거죠.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면 그 금액이 400만 원이에요. 비율이 50%거든요. 그리고 기본 공제가 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연간으로 따졌을 때 1,000만 원을 번다면, 내가 사업자 등록이 됐다면 그래서 0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국민건강보험법을 보면요. 뭐라고 돼 있었죠? 사업소득이라고 돼 있었어요. 여기서 어떤 게 소득이죠? 이게 소득이잖아요. 이게 소득인가요? 과세표준을 소득이라고 하나요? 이 계산한 내역을 정확히 보면 분명히 소득 금액은 400만 원과 2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1,000만 원이면 월 83만 원이고 400만 원이면 월 33만 원 정도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죠? 1,000만 원과 400만 원으로? 아마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해석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댓글 남겨주신 분이 언급했듯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답변 받은 사항이에요. 사실 건강보험법을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요 금액을 따라가야 돼요. 사업소득으로 봤잖아요. 사업소득의 개념을 어디서 갖고 왔죠? 세법에서 갖고 오는데 왜 본인들 맘대로 이걸로 해석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건강보험료,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료로 인한 후폭풍이 두려우니까 아마도 이렇게 해석할 것 같아요. 1,000만 원과 400만 원으로. 그렇다면 이 1,000만 원과 400만 원으로 가정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도 판단하거든요. 그게 법률에 맞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금액들을 초과할 때는 대안이 없나요? 지금 소득세법이 왜 과세를 하기 시작했죠? 이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비과세 규정 때문에 그래요.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종료됐죠. 이거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그렇죠? 그러면서 2019년부터 과세가 시작된 거예요.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지금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냐면 저는 분리과세를 기준으로 계산했죠. 내가 만약에 2019년 귀속에 소득세를 2020년이죠. 2020년 6월 달에 이제 신고하게 될 텐데, 그러면 올해 2020년 11월 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는 분들이 있겠죠. 어쨌든 지금 이 1,000만 원과 400만 원이란 이 기준 금액은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는 걸 가정한 다음에 구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종합과세를 선택했다면 1,000만 원이 넘고 4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소득금액 0으로 신고 가능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6억 원을 투자했어요. 근데 연간으로 임대료가 1,900만 원이 나오죠. 이분은 피부양자 탈락인가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 원룸이라고 할게요. 그 원룸을 30년간 사용할 수 있대요. 근데 연간 1,900만 원밖에 못 벌어요. 이분 이익이 있는 건가요? 이익이 없는 거죠. 네, 이렇게 소득금액은 세법상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갖고 와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준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900만 원의 수익금액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도 있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